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역사에 나쁜 편에 쓰게 될 것이다. 계속 기후 악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그 뉴스원 미래 포럼의 개막식을 축하드리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. 이미 그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좋은 말씀, 또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님의 좋은 말씀에 이어서 그 제프리 삭스 교수의 아주 훌륭한 그런 그 강연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 맨날 듣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그 국내외로 여러 가지 난제, 도전 이것이 계속 되고 있고,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,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코로나 사태, 아까 이야기했던 국제사회의 그 다자주의가 또 유엔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미국의 세계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자주의 중심, 인권, 그 사회 가치, 도덕 가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이끌던 미국이 스스로 이런 모든 기본 가치로부터 탈퇴하면서 세계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혼선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미중 이런 그 경쟁, 또 알력 이런 것까지 겹치고 있죠. 먼저 그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프리 삭스 교수 얘기했지만 세상에 어떤 도전, 이런 그 글로벌 챌린지를 글로벌 리스폰스로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.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고 막강하더라도, 미국같이 막강하더라도 지금 형편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? 지금 1300만 이상의 그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는데 그 중에 4분의 1, 오늘 아침 현재로 보면은 약 350만이 미국 사람입니다. 죽은 사람도 약 4분의 1이 미국 사람이다.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느냐. 이런 거는 결국 다자적인 협력을 안 했기 때문에 미국 스스로 다자주의에서 빠졌지 않습니까? WHO에서 탈퇴를 하고 WHO를 그렇게 면박을 주고 어떤 다른 나라를 또 지목을 하고 중국하고 계속 누가 잘했느냐 못했냐 이렇게 한 거죠. 이런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의 그 국제적인 능력을 저하시키는 이런 상황이 됐다. 사태를 보면서 제가 이제 유엔 사무총장 때 2014년에 그 유명한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. 그 라이베리아, 시에라레온, 기네 이 세 군데에서 생겼을 때에 전 세계가 바짝 긴장했죠. 미국은 그냥 한 사람 아프리카에서 걸렸는데 특별기로 다 불러들여왔고, 그때는 그래서 그때도 초기에 WHO가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. 잘못한다. 이래서 그때는 제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. 그래서 이거를 유엔에서 직접 사무총장 지휘하에 하는 게 좋겠다.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걸 가져와서 WHO 사무총장은 그냥 하나의 어떤 기관으로서 이렇게 역할하면서 세계은행, IMF, 유로피안 디벨롭먼트 뱅크라든지 모든 그 지역 개발은행,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노력을 했죠. 유엔에는 그 평화유지군이 있습니다. 12만 명의 군대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건 전부 다 평화 안보를 위해서 군대를 조직을 하는데 질병을 가지고 군대를 파견한 건 처음이다. 미국이 3,000명, 오바마 대통령이 3,000명을 자기들 경비로 내보냈죠. 영국 750, 프랑스 500 이렇게 해서 한 나라씩 맡아서 완전히 봉쇄를 했습니다. 완전하게 봉쇄 격리를 세 나라를 해서 단기간 내에 박멸했다. 안보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이
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기 때문에 미국은 이거는 중국 탓이다라고 분명히 결의안에 쓸 테니까 중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웨이 안 된다.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에볼라 때는 제가 제안을 했었을 때 단 하루 만에 이런 식의 그 정치적인 결단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도 정치적인 결단을 안 하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결단은 아마 제일 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모든 국민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다자주의가 계속 훼손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. 사실은. 왜 그러면 인권을 존중한다, 자유주의를 이끌고 나가는 이러한 그 미국이 스스로 인권 이사회에서 탈퇴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? 유네스코에서 탈퇴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주요한 그 협약, 기후변화 협약, 여기에서 스스로 탈퇴를 하고, 그러니까 가치의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. 과연 이게 무슨 이야기냐? 다행히 뭐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미국 대선이 11월 3일 날 되면은 뭐 바이든이 유력한 후보로 된 것 같은데 바이든은 그렇게 발표했습니다. 어제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만 내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기후변화 협정에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권이사회도 바로 들어가고 기후변화를 위해서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. 아주 딱 찍어서 기후변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런 점이 사실 지도자들의 그 안목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뭐 같이 하루도 근무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약간 많이 비판을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단견이다. 이게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무책임한 이런 것이다.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엉터리죠. 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겁니다. 결과적으로 제가 그 경고를 하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역사에 나쁜 편에 쓰게 될 것이다. 이런 점을 제가 미국에 가서도 워싱턴 한복판에서도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. 지금 현재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. 오래 가면 안 된다.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사실은 상당히 야심차고 담대하고 전 우리 사회 발전을 아우르는 이러한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서도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느끼는 거는 조금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. 우리가 너무 이걸 단기 5개년 계획에 막대한 돈을 쓰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탈산소화한다. 탈산소화를 지향한다. 지금 국제사회는 유로피안 유니언을 포함해서 전부 다 네트 제로 2050, 2050년까지는 이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이 제로가 돼야 된다. 완벽하게 안 나와야 된다. 그래야만 이 지구의 온도를 1.5도 미만으로 내릴 수 있다. 컨트롤할 수 있다.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고 주로 네트 제로를 지향한다.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거기 2050이 빠져 있습니다. 이것이 대한민국을 계속 기후 악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입니다. 왜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
쓰고 또 이 산업 구조 전부 다 바꿔가는 과정에서 2050년에 우리가 그걸 달성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느냐. 일종의 그 지향이니까 영어로 말하면 aspirational goal입니다. aspirational. 못하겠다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데요, 그게. 여기에 대해서 벌써 우리 시민사회들이 벌써 비판 나오고